안녕하십니까, 가을 전어 진입니다. 이제 여름이 본격적으로 다가왔죠. 그리고 이제 여름이 오면은 이제 장마철도 곧 온다는 뜻인데, 제가 항상 부상이 많다고 항상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저 항상 장마철, 이제 비 올 때, 장마철 이럴 때 항상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관절을 많이 다친 분들이 비 올 때나 장마철에 비가 그럴 때 아픈 게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된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의 부상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회원님들한테 많은 트레이닝을 해드리고 있는데, 뭐 제가 웨이트 하다가 다친 것 같은 뭔가 느낌이 많이 들어서 제가 뭐 다치는 웨이트 방법을 알려드리는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격투기 파이터 생활을 오랜 생활 해오면서 겪은 부상들이 많아가지고 부상 예방법이나 부상을 당했을 때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총 부상을 당한 부위를 머리부터 내려가 보겠습니다. 안아골절, 그리고 양쪽 어깨 슬랩 병변, 그래서 거의 뭐 이 영상을 보시면은 입만 벌리면 거짓말. 거짓말, 어떻게 운동을 하고 있나 싶을 정도로 다른 분들이 의심 많이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부상을 많이 당했었고, 그래서 오늘은 대표적인 부상으로 제가 제일 고생을 많이 했던 부상이 어깨, 허리, 무릎으로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이 세 가지에 관련된 부상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허리부터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웨이트를 해서 다친 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제가 이제 MMA는 레슬링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레슬링 훈련을 한번 하는데 태클이라는 동작을 들어갔었는데, 이게 바닥이 굉장히 미끄러워가지고 양발이 쫙 미끄러지면서 잡고 뛰쳐나가야 되는데, 잡은 상태로 제가 발을 앞으로 쭉 미끄러지게 돼서 제 위로 저보다 훨씬 중량급의 선수가 꾹 깔아 뭉개버렸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허리에서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 참고 1년 동안 운동을 했습니다. 근데 2013년도에 MRI를 도저히 아픈 게 거슬려서 못 참겠어서 병원을 가봤었는데, 디스크가 이제 튀어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바로 시술을 받았었는데, 그때 받았던 치료는 허리가 아팠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꼬리뼈 주사라는 거를 맞고, 뭐 DNA 주사 요즘 굉장히 많죠. DNA 주사나 이런 주사를 맞으면서 치료를 많이 병행했었고, 사실은 그때 그거에 대한 지식이 거의 있질 않았어요. 사실은 이제. 그래서 디스크가 있는 상태에서는 무조건 이제 뭐 스쿼트와 데드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제 주의 말이 있었기 때문에 거의 허리를 쓰는 운동을 하지 못하다가, 선수 생활을 제가 잠시 쉬고 나서부터 운동을 할 적에 이제 여기저기를 찾아다녔습니다. 재활하는 쪽 찾아다니면서 플랭크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30초도 못 버티다가 꾸준히 하다 보니까 1분, 2분, 3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중량을 조금씩 올려가면서 하다 보니까 허리 통증이 굉장히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허리 통증이 있을 적에는 맨몸 플랭크부터 시작을 해서 시간을 조금씩 늘려나가고 세트 수를 조금씩 늘려나가는 게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됐었습니다. 네, 자, 다음은 제가 무릎 수술을 2번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무릎 때문에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게 맨 처음 무릎이 다쳤을 적에는 저희 주짓수 기술 중에 니바라는 기술이 있어요. 니바라는 기술이랑 레슬링의 발목 태클이라는 기술이 있는데, 니바나 발목 태클이나 저희 무릎이 안으로는 잘 꺾여도 이 위쪽 바깥쪽으로는 절대 꺾일 수가 없잖아요. 인체 구조상. 그거를 억지로 꺾이게 되는 상황이 나오는 게 니바라는 주짓수 기술과 발목 태클이라는 기술인데, 그걸 한번 제가 18살 때 한번 걸리고 나서, 맨 처음에 그렇게 통증을 겪고 나서 그대로 운동을 했었는데, 마지막 크리티컬이 터진 게 2011년도 겨울에 제가 주짓수 대회를 나갔었는데, 이제 매트가 완전 꽝꽝 얼어 있었는데, 제가 이제 태클을 들어가다 무릎을 꽝 찍었는데, 그때 무릎에서 정말 허리때와 마찬가지로 좀 우지끈한 소리가, 말로 표현을 못할 정도로 이상한 소리가 났었는데, 다리에 힘이 아예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일주일 뒤에 MRI를 찍으러 갔는데 연골이 찢어져 있었고, 전방 십자인대에 물혹이 나 있었고, 외측인대가 거의 파열됐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바보가 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진단을 받고 2주 뒤에 바로 수술 날짜를 잡아서 수술을 했었고, 재활이라는 거를 잘 모를 때여서 수술을 하고 나서 일주일 뒤에 바로 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운동을 할 만해서. 그 상태로 운동을 하다 보니까 또 한 번 더 다칩니다. 더 다쳐서 그때도 2번 다 연골을 뜯어내는 수술을 하게 돼요. 근데
이때 제가 재활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깨달았었는데, 무릎 수술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첫 번째로 수술 후에 제일 달라지는 게 저희 내측관근, 무릎 위에 붙어있는 내측관근이라고 있는데, 내측관근의 근육 크기가 엄청 많이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이 내측관근이 무릎의 안정화에 대해 크게 기여하는 근육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측관근을 빨리 살리는 거에 대한 그런 재활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요즘에도 무릎에 대해서 항상 관리를 하고 있는 게, 레그 익스텐션을 저도 항상 하체 운동 하는 날에는 무조건 뭐 3세트든 4세트든 아니면 레그 익스텐션만 막 10세트 할 때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 무릎의 통증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측관근을 신경을 잘 써주시는 게 저는 항상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됐어서, 그 부분을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은 어깨로 넘어갈 건데, 양쪽 다 슬랩이 있습니다. 슬랩이 있는데 오른쪽은 앞쪽이 슬랩이고 왼쪽은 뒤쪽이 슬랩이에요. 근데 사실 왼쪽은 이제 양쪽 다 저는 이제 복싱 선수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렇게 펀치를 크게 치는 동작을 많이 해서 어깨가 많이 안 좋았던 것도 있고, 오른쪽 어깨가 정말 왼쪽보다 슬랩이 더 심각한 상태인데, 어떻게 다쳤냐면은 무릎을 다친 대로 레슬링 연습을 가볍게 하다가 이제 무릎이 아프다 보니까 오히려 레슬링 기술이나 주짓수 기술이라는 게 오히려 깨끗하게 기술이 잘 들어가게 되면은 오히려 다칠 일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막 기술 같은 게 깨끗하게 들어가지 못하고 하는 뭔가 어색한 상황 속에서 레슬링 연습을 가볍게 하고 있다가 제가 같이 넘어졌는데 오른쪽 어깨를 짚어버린 거예요. 네, 그 소리가, 자꾸 소리를 많이 강조하는데 이게 아무튼 정말 잘못됐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관절을 다치게 되면은. 그래서 근데 이때는 제가 슬랩인 줄 몰랐어요. 슬랩인 줄 몰랐고 그냥 당장 무릎 수술을 앞두고 있으니까 어깨는 제가 그냥 어깨가 아프니까 어깨 운동을 하면 될 거야 하면서 혼자서 어깨 운동을 겁나 해가지고 극복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결국에는 회복력이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한 5년 뒤쯤 완전히 이쪽이 어깨가 올라가지도 않을 정도로 통증이 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운전을 하려고 기어를 바꾸는데 기어를 바꾸는 게 힘이 안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MRI 찍었는데 슬랩 병변이 굉장히 심하고 수술을 바로 해야 되는 단계라고 말씀하셨는데, 어깨는 수술을 하면은 굉장히 재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복귀도 힘들고 재활도 굉장히 복잡해서, 그리고 이제 부모님한테 너무 죄송해가지고 제가 한번 재활로 악착같이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재활로 했었는데 다행히 재활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어깨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게, 어깨가 아프다고 하신 분들 보면은 여기 소흉근 쪽이 굉장히 딱딱하고 되게 딱 수축이 되는 분들이 많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어깨가 안 좋으신 분들은 이제 라운드 숄더라고 하죠. 라운드 숄더가 대부분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격투기나 복싱이나 많이 웅크리고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라운드 숄더는 깔고 간단 말이에요. 라운드 숄더가 강하다는 거는 뒤쪽에 있는 근육이 많이 이완이 돼 있어서 잡아주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등이 약하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등 운동이 굉장히 포인트입니다. 특히 광배근 상부와 후면 상완근이 항상 어깨를 잘 잡아줘서 어깨가 말리려고 하는 거를 잡아주고 있으셔야 돼요, 항상. 그래서 저는 등 운동을 일주일에 3번을 합니다. 모든 부위를 3번을 하지만 제일 빼놓고 하지 않는 부위가 등입니다. 등을 항상 일주일에 3번씩 해주고 있어서 등 운동을 많이 해주는 형식으로 관리를 어깨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저만의 부상 관리 방법이었고요.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안아골절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안아골절 제가 수술을 못했어요. 그래서 아직도 제가 이쪽 얼굴 부위로 CT를 찍으면 여기 빵꾸가 뚫려 있어요. 되게 웃긴데 빵꾸가 뚫려 있는데, 눈이 스파링 때 눈을 잘못 맞았는데 뭔가 빵 터지면서 이상하게 눈이 붙질 않더라고요. 근데 누가 제 눈알을 손으로 막 쭈무르는 것 같은 통증이, 엄청 힘든 고통이 있었는데 붙지를 않으니까 안아골절이 아닌 줄 알았고 제 주위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진료를 한 거죠, 제 자신에 대해서. 근데 알고 보니까 한 달 뒤에 도저히 참지를 못하겠어서 병원을 가보니까 안아골절이고, 수술할 시기를 지나서 더 이상 수술을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눈이 조금씩 주저앉고 있대요. 이게 주저앉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되게 좀 암울한 상황인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아프면 일단 병원을 가셔야 돼요. 아프면 무조건. 저희가 뭐 이빨이 아프면 치과를 가고 뭐 소화가 안 되면 뭐 내과를 가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무조건 병원을 가셔야 돼요. 자신의 병명, 어디가 예를 들어 무릎이 아프면 연골이 아픈 걸 수도 있고, 뭐 십자인대가 아픈 걸 수도 있고, 뭐 외측인대가 아픈 걸 수도 있어요. 그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병원비가 비싸다 보니까 그게 일단 1차적으로 부담스러워서 일단 다른 데로 재활을 하는 쪽으로 먼저 가서 병명이 모르는 상태로
그렇게 치료를 받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 악화가 될 뿐입니다. 일단은 자기가 운동을 할 때든 뭐 할 때든 관절의 통증이 막 소리가 날 정도로 아프다 할 정도로 삐끗할 정도로 통증이 있었으면은 무조건 병원을 가서 어디가 다쳤고 어디가 안 좋은지에 대해서 알고 계신 상태에서 어디로 재활을 가든 상관은 없어요. 근데 순서가 바뀌어 버리면은 굉장히 별거 아닌 게 더 크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제 경험담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상이라는 거는 내가 운동에 대해서 뭔가 이뤄보고 싶고 목표가 있고 하는 분들이면은 부상을 감수하고 운동을 하셔야 돼요. 운동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내가 뭐 운동은 말 그대로 취미고 그냥 이제 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원동력이 되고 취미로 운동하는 거다 이런 거다 싶으시면은 아프면 운동 안 하셔야 돼요. 무조건 진짜로. 그게 넘어가 버리면은 내가 운동을 더 기분 좋고 내 건강에 좋자고 한 운동을 하는 건데 그 운동에 애증이 되어 버리고 운동을 아예 안 해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내가 몸이 운동을 할 적에 목표가 있으면은 부상을 두려워하지 말되 내가 부상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되고, 내가 운동 그냥 취미로 하고 운동이 직업이 아니라면은 아프면 쉬셔야 됩니다. 무조건 쉬셔야 되고, 자체적으로 절대로 진료를 하지 마시고 무조건 아프면 병원을 가셔서 치료를 받기를 권장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운동은 길게 오래오래 하는 게 최고입니다. 짧고 굵게 하지 마시고 항상 가늘고 길게 한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게 최고입니다. 오래 가는 놈이 강한 겁니다.